저희 회사는 앞서 얘기 주신 것처럼 뭐 표준화 사업부터 해서 그리고 주로 하는 부분은 그 헬스케어 AI 쪽 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AI를 전공해서 그쪽 분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코비드-19 스마트 헬스 표준화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발표 순서는 개요 및 동향, 그리고 감염병 ICT 표준화 동향, 그리고 결론 형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염병 현황입니다. 감염병 현황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는 감염병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 주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에볼라 같은 경우 76년, 뭐 HIV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코로나19 2019년에 12월에 처음에 발병해서 전 세계로 확산됐고 어제 날짜 기준으로 지금 5,560만 명 정도가 그 확진자로 그 통계가 잡혔고요. 그리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134만 명 정도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이 추워지고 있어서 그 뭐 제2차, 3차 유행이 다시 코로나는 생기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10,000명씩 보통 확진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200명대, 300명대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00명대까지 안 올라갈까, 이 확진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감염병의 제일 큰 문제는요, 우리나라에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는 중환자실 병상이 전국에 다 합쳐도 5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환자가 평균 입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원하게 되면 22일 정도가 평균 입원 일수고요.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 중환자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병하는 사람이 300명 정도 된다고 해도 거기에 한 3% 정도는 중증 환자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퇴원하기까지 짧게 잡아야 15에서 20일이고 길게 가면 한 달 반까지 갑니다. 이 사람들이 쭉 정체되게 되면 병원이 풀이 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풀이 나게 되면 국가에서 환자를 대응할 수 없는 사태가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미국에서 환자를 뭐 묻어버린다라든지 아니면 그 심장 쇼크 왔을 때 그냥 뭐 몇 번 하다가 죽도록 내버려둔다, 이런 형태까지도 우리나라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방역 체계가 정부 쪽에서는 꾸준히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이거 빠르게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점이 있고,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민간 병원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지카 같은 경우는 몇 명 안 걸렸지만 저기 인플루엔자나 아니면 이런 질병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환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사망도는 낮을지 몰라도 감염률이 원체 뛰어나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코로나가 2019년 발병했지만 다음에 또 다른 감염병이 이제 몇 년 안에 또 올지 모르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지금 백신을 개발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상 RNA 바이러스라서 변형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변형이 현재 개발한 백신이 안 먹게 되면 또 다른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경우가 오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이 스태는 쭉 연장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가 또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염병을 관리하고 그리고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이런 정책이나 표준들이 진행이 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TTA에서 이런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ICT 기술을 이용해서 코로나를 그러니까 감염병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단계별 대응을 제가 간단히 스텝을 잡아본 거고요. 스텝 1은 확산 예측이나 자가 진단. 우선은 확산이 예측돼야지 그 확산을 예방하고, 그러니까 확산을 막고 그리고 빠르게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진단 및 치료 같은 경우는 저비용으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들, 이 ICT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ICT 기술을 이용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확산 차단, 그리고 스텝 4에는 백신 개발 및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인지 몰라도 전 세계에 지금은 바이러스 발병하면 그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한 데이터를 전 세계에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
화된 그런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체 오픈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그리고 AI라는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게 가능해질 거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선행 기술들을 보시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한번 좀 보셨을 것 같은 코로나 맵이라든지 이런 식의 코로나 그 경로 추적 정도는 국내에서 초창기부터 그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서 오픈하고 그리고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논문으로 낸 인플루엔자 확진 예측해서 이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얼마나 증가할지 이런 식의 예측 시스템들도 있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꾸준히 데이터를 오픈하면서 통계라든지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달 전쯤에는 이제 뭐 뷰노라든지 루닛이라는 의료 AI 업체에서 펫CT나 펫엑스레이 사진 가지고 코로나인지 그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보통 코로나 진단할 때 최종적으로 하는 게 PCR이라고 해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폐사진만으로 미리 검사해가지고 이 사람은 코로나 환자다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외도 비슷합니다. 해외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DB, 코로나 현황 DB는 존스홉킨스 코로나 현황 DB가 제일 크고요. 여기에 지금 전 세계 데이터들이 모이고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산이라든지 뭐 진행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블루닷이라는 회사는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진 회사인데요. 2019년, 2020년 요 말과 초기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저 회사에서 만든 시스템이 그걸 예측을 하고 WHO는 이 중국산 병으로 끝날 거다. 거기에서 크게 넘어가진 않을 거다 했는데 블루닷은 저걸 예측을 하고 그게 현실화되는 바람에 굉장히 유명해진 벤처기업입니다. 그리고 스템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확산 예측하는 시스템이고요. 다이캐스트도 저런 이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감염병들 예측하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도 최근에 올해 이제 과제로 나온 케이스를 보더라도 확산 예측에 관한 과제들이 꽤 나왔거든요. 이 부분만 하더라도 보통 저런 데 쓰이는 모델들이 뭐 SIR이라든지 SEIR이라든지 이런 회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통해서 감염 환자가 어떤 추세로 증가할 건지 사망자가 어떻게 증가할 건지 그런 걸 예측하는 건데 그런 식의 연구들도 국내에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병 관련해서 기술적인 현황입니다. 이 기술적인 현황들을 제가 구분하고 제작사, 활용 사례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환자 진단과 선별 쪽에서는 지금 행안부가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이라는 걸 개발해서 격리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출입국자한테 강제로 설치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앱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클로바라는 음성인식 엔진을 통해서 자가격리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음성인식 시스템과 격리자가 통화를 하고 이 사람의 증상을 체크하는 형태의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 드렸던 루닛이나 뷰노는 폐의 엑스레이 영상이나 폐의 CT 영상 가지고 이 사람들의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별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상 판독 AI 쪽이고요. JLK 역시 마찬가지로 폐질환 쪽을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대체로 외국 정부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CDC라든지 아니면 저기 있는 말레이시아도 그렇지만 자가진단 앱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클릭해 가면서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성이 있으니까 검사를 받아봐라,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가진단이 아직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 소프트웨어는 안 나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빠르게 선별하고 관리하자,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천민 역학추적 쪽에서는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구축되었던 스마트시티 허브 플랫폼 가지고 이전에 이태원발 클럽 유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카드 사용 내역이나 스마트폰 기지국 가지고 환자들을 검역 대상인 환자들을 판단하고 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때 기사에 몇 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같이 개인 정보를 정부가 공개하고 아니면 사용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 환자가 자기가 코로나 환자라고 자기 폰에 등록하면 주변에 같은 앱이 깔려 있는 사람이면 접근했을 때 알람을 준다든지 하는 형태의 앱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감염의 위험성을 낮춰보자, 동선을 역학 추적이라는 걸 해보자라는 형태로 우선은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정보 제공은 코로나에 관련된 대처 방안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자라는 형태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제 발굴과 개발은 시젠이나 디어젠에서 AI를 이용해서 진단키트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면역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의 활용이 지금 되고 있고 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코로나 현 상황에서도 문제지만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 이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비대면 쪽이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온택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요런 것들에 대응해서 지금 줌 같은 경우는 작은 회사였다가 갑자기 엄청 큰 회사가 됐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시스코는 웹엑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NHN의 화상회의 솔루션, 그리고 국내의 여러 화상회의 솔루션들이 많이 등장해서 기존의 업무 방태나 회의, 미팅 이런 형태들을 다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VR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측은 시스템이 많은데 블루닷 하나만 적어놨습니다. 이게 블루닷이 유명해진 이유는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WHO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먼저 예측해내서 유명해졌고, 이걸로 솔루션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벤처기업입니다. 캐나다의 벤처기업이고요. 주요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SIR이라든지 SEIR 같은 이런 기술들이 있어서 코로나가 어떻게 증가할 거고, 그리고 사망자는 어떻게 감소해 갈 거고, 완치자도 어떤 식으로 증가했다가 내려갈 거다라는 걸 이걸 회기식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해주는 모델이 있습니다. 국내 모델들 개발하는 경우에 거의 보면 SIR이나 SEIR이라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거기에 이제 다양한 요소들, 예를 들어서 해외 입국자라든지 아니면 거리두기 상황이 몇 단계에 격상됐을 때 이런 팩터들이 얼마나 환자를 줄일 수 있는지 가지고 해서 확산 예측을 하는 모델이고요. 사실 이 모델들은 많이 개발을 되고는 있는데 이걸 통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자라는 형태로 대안을 가지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주요 기술 현황을 계속 얘기를 드리면, 우선 진단 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현재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게 CT나 엑스레이 영상을 이용해서 코로나로 인한 폐렴인지, 그리고 병의 중증도 유무 이런 걸 구분하는 형태로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보통 CNN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이게 코로나다 아니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선 진단 연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후 예측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되는 분야고요. 실제 그 코로나 걸렸던 환자의 폐에 대한 CT 사진이나 엑스레이 사진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쭉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통합해서 나와서 이 환자는 중증 환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며칠 내에 그 중환자실 들어가야 되니까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연구들이 최근에는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예후 예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표준화 관련 정책 동향을 보시면 K방역 표준화라고 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 주체로 5월에 우선 요런 이제 정책 협의체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다양한 코로나로 인한 그 표준들을 발굴해보자 라는 형태의 얘기들이 진행됐고, 전체적인 그 한국식 격리 모델이라든지 자가관리 모델이라든지 이런 식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프로세스들이 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ICT 관련 표준은 거의 없고요. 몇 가지 ICT 기술이 엮여 들어가긴 하는데 이런 형태의 우선은 K방역 표준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지원을 할 거라고 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TTA 같은 경우는 국내 표준화 쪽에 우선 TTA에 다양한 표준들이 있지만 코로나에 대해 그 감염병에 대한 직접적인 표준 같은 경우는 현재 나와 있는 게 하나고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TTA KO 10-1016 같은 경우는 감염병 확산 예측을 위한 메타데이터라는 이름의 표준이 2018년도인가 제정돼 가지고 현재 있고요. 여기에서는 코로나가 아니 감염병이라는 걸 대상으로 해서 감염병을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밑에 있는 2020-0474 같은 경우는 현재 제한 중인 표준이고요. 그리고 감염병 대응 스마트 헬스 서비스 기능 사양이라고 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어떠한 그러니까 병원이나 아니면 개인들 아니면 관련 기관들 어떠한 기능들이 필요한지 이런 사양을 정의하고 요구사항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스마트 헬스 서비스 기능 사양에 대해서 그냥 TTA 표준에 나와 있는 기능 구분들을 간단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필요한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우선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기능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통해서 출입국 정보나 감염자 통계, 감염자 동선, 그리고 기상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DF02는 감염성 질환 정보 크롤링을 통해서 SNS나 뉴스 기사, 그리고 공공 게시판 보도 자료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의 그러니까 감염병의 확산을 추적할 수도 있고, 그 외에 감염병을 주제로 거짓 뉴스들 같은 것도 판별할 수 있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처리는 어차피 저런 데이터들이 거의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처리 방법, 그리고 데이터 저장, 그리고 빅데이터 저장 관리라는 형태로 기능이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석 쪽은 실제로 이제 감염병이 어떤 추세에 따라서 앞서 나온 SIR이든 SEIR이든 아니면 딥러닝 모델이든 이런 걸 통해서 감염병 추세를 시간축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지역별로 어느 지역으로 확산될지 이런 걸 예측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감염병 진단 예측은 인공지능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 기능. 그래서 사전에 진단을 해서 환자들을 선별하고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중증도 이행 예측은 감염성 질환자의 중증도 이행에 대한 예측, 앞서 얘기드렸던 예후 예측 같은 방법을 통해서 병원들이 중환자실이나 의사나 간호사 같은 그 의료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태의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정보 제공은 이제 감염병 정보나 감염병 통계, 그리고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감염병이라는 게 그 취약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사망하시는 것처럼 감염병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자나 아니면 고령자들, 그리고 뭐 특정 감염병 같은 경우는 뭐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고요. 이런 그 취약 정도에 따른 위험도를 사람별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감염병 지정 병원은 이제 감염병 검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감염병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확진자 동선, 그리고 뭐 유통 정보는 공적 마스크라든지, 좀 더 심하게 가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로나 초기에만 해도 그 물자들이 동나서 마트 같은 데 털리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요 코로나 환자들이 더 급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재기를 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물자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감염병 대응에서는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쪽 같은 경우도 신속 진단이나 예후 예측, 그리고 진료 피드백, 그리고 감염병 신고 체계, 이런 내용들은 다들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게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 케어까지 포함해서 환자에 대한, 그리고 그 격리자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앞서 얘기 드렸던 감염병 대응 그 스펙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요구사항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국제표준화 대응 동향을 보시면, 국제표준화 같은 경우는 ISO 쪽 같은 경우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던 부분들, 그러니까 뭐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해서 감염병을 검사하겠다, 질병을 컨트롤하겠다, 이런 이제 ICT와는 좀 거리가 떨어진 표준들이 꽤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ITU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질병 트래킹하는 좋은, ITU는 ITU의 성격답게 전부 ICT 관련 표준이 나오고 있는데, 저런 식의 질병 트래킹이라든지, 그리고 SG16의 FG-AI4H 같은 경우는 감염병 관련해서 토픽 그룹도 신설이 됐고, 감염병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문건들도 지금 이제 기고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두 개의 방향은 다르지만, ISO와 ITU의 방향은 다르지만 감염병 관련해서 다양한 표준화들이 지금 국제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제 ITUT FGAI4H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코로나를 예방하고 준비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회복 단계에서 어떤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고, 이걸로 어떤 표준화 항목들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이런 그림을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이 문서에서 제공하고 있고, 이 문서는 OECD 문서에도 이 그림은 그대로 이제 같이 공유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주, 조금만 지나면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림 같고요. 요건 이제 표준화 전략 맵으로 저희가 이제 표준화 전략을 어떻게 잡고 있다, 감염성 질환에 이제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 표준화 전략을 잡고 있다는 거고요. 이 정책 부합성도 높고, 그리고 시장 기술적 파급 효과도 높고, 현재 IPR도 이쪽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는 거의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는 나와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IPR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기술 수준도 국내에서 AI를 응용하든 아니면 IT 기술을 응용하든 이런 쪽은 국내, 그러니까 응용 기술 쪽은 국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준화 역량을 키워서 표준화를 진행해 보자라고 TTA 표준화 전략 맵에서는 작업이 되면서 이런 형태의 전략적 중요도, 그리고 국내 역량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선진국 대비해서 저희가 많이 처져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기술이라든지 표준화라든지 접근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응 표준도 헬스케어 쪽 대응 헬스케어 쪽 국제 표준은 ISO 같은 경우는 TC215가 그 정보통신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정보통신 시스템. 그리고 ITU SG16의 퀘스천 28이 지금 ELS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을 통해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해서 한국의 좋은 기술들, 그리고 기술들로 만들어진 내용들을 표준화까지 확산을 해보자 하는 형태로 전략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자가 많은데 글자 그냥 다 스킵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